전화를 받는 순간 유경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느리 수연이었거든요.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경혜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손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이고 그래? 정말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야 해. 그런데 수연의 다음 말이 조금 의외였어요. 어머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엔 산후조리원을 꼭 가고 싶어요. 경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첫째 때도 2주 프로그램으로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기억이 났어요. 아, 그래 그런데 첫째 때도 다녀왔잖니? 네, 그런데 이번엔 4주 프로그램으로 가고 싶어요. 둘째니까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수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경혜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4주라면 비용이 2배는 넘을 텐데. 그게 얼마나 하는데? 제가 알아본 곳이 800만 원 정도예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이래요. 800만 원. 경혜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경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째 손주 지우를 낳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수연은 산후조리원을 가겠다고 했었죠. 2주에 350만 원. 경혜는 남편과 의논 끝에 반을 보태주기로 했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간다잖아. 우리도 도와줘야지. 남편 철수도 그때는 흔쾌히 동의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2배가 넘는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벌써 2번째였습니다. 경혜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아들 민준을 키우면서도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걸 아껴왔죠. 옷 한 벌 사는 것도 신중했고 외식도 특별한 날에만 했어요. 노후 자금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연금과 적금으로 조금씩 모아둔 게 전부였어요. 8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가 2달치는 되는데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었죠. 내가 애 낳았을 땐 산후조리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경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남편 철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경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오늘 전화했어. 응? 무슨 일인데? 둘째 가졌대. 근데 산후조리원을 또 가고 싶다는구나. 철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또? 첫째 때도 갔었잖아. 그게 이번엔 4주 프로그램으로 가고 싶대. 800만 원이래. 철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800만 원? 그건 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어요. 여보,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 첫째 때도 도와줬고. 철수의 목소리에 난색이 역력했습니다. 경혜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도 손주 낳는 일인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번엔 우리 형편상 어렵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맞아. 철수의 말이 단호했어요. 경혜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번엔 어렵다고 전하기로 했어요.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다음 날 오전 경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어제 얘기 말인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어머님. 수연의 대답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어요. 미안한데 이번엔 우리가 도와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구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시군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첫째 때도 도와줬고 우리 형편상 800만 원은 부담이 커서 말이야. 경혜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했지만 수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알겠어요. 기대 안 했어요, 사실. 수연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어머님 입장도 있으시니까요. 말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대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경혜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칠 후 아들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죠. 엄마, 수연이가 당분간 연락 안 하겠대요. 뭐, 그게 무슨 소리니? 산후조리원 비용 때문에 많이 서운했나 봐요. 손주도 당분간 안 보여주겠대요. 경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손주를 안 보여준다니. 경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 민준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입장도 이해 좀 해주세요. 둘째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 힘든 건 알아. 근데 그렇다고 손주를 안 보여준다는 게 말이 돼? 경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수연이도 나름 상처받았어요. 민준의 말에 경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처? 우리가 첫째 때 도와준 건 생각 안 하고.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요. 둘째는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80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 알아요. 엄마 아빠 형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수연이도 지금 예민한 상태라서요. 민준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경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민준아, 엄마는 너희를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을 주세요. 수연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경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주를 못 본다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그날 밤 경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이 소리만 고요하게 들렸어요. 손주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겨우 4살. 할미 하며 달려오던 그 아이를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경혜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물을 삼켰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안 대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첫째 때도 도와줬고 평소에도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주고 지우 옷도 사주고 그런 게 다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 건가? 속상한 마음에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죠. 수연도 나름 힘들어서 그러는 걸까? 둘째를 낳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경혜 자신도 민준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연은 둘을 키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억울한 마음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경혜는 겨우 잠이 들었어요. 며칠 후 경혜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경숙, 미란, 순이.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었죠. 식당에 모여 앉자마자 경숙이 물었어요. 경혜야,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경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친구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이, 800만 원을 어떻게 대줘? 그건 며느리가 너무한 거지. 경숙이 경혜 편을 들었어요. 하지만 미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들 산후조리원 가던데 우리 딸도 갔었어. 그렇긴 한데 첫째 때도 도와줬으면 됐지 뭐. 순이도 한마디 거들었죠. 근데 경혜야, 며느리가 손주를 안 보여준다며? 그건 좀 심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제일 속상해. 경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혜야, 요즘 젊은 엄마들 힘든 거 알아? 육아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그 말에 경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경혜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지우는 잘 있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엄마가 지우 보고 싶은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조심스러운 물음이었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민준아, 이게 말이 되니? 손주를 이렇게 못 보게 하는 게? 경혜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수연이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지금 임신 중이라 예민하기도 하고요. 그래, 수연이 힘든 건 알아. 근데 나도 엄마고 시어머니야. 알아요. 근데 지금 수연이한테 산후조리원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민준의 말에 경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우리한테 왜 도움을 요구하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수연이는 가족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800만 원이? 경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전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경혜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아들마저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경혜는 요즘 SNS를 자주 들여다보게 됐어요. 며느리 수연의 계정에 올라오는 지우 사진을 보기 위해서였죠. 핸드폰을 켜고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올라온 지우의 사진이 보였어요.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 지우 많이 컸네. 경혜는 화면을 확대해서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반응이 가득했어요. 지우 너무 예쁘다. 건강하게 잘 크네요. 경혜도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댓글을 달면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미가 보고 싶어라는 말도 쓸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지우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경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 직접 만나서 안아주고 밥 먹여주고 책 읽어주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는 손주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도 경혜는 지우 사진을 여러 번 들여다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경혜는 자꾸만 예전 생각이 났어요. 자신이 민준을 낳았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왔었죠. 시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몸조리를 했어요. 산후조리원? 그런 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는데 경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힘들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은 기본이고 육아휴직도 당연하게 쓰고 남편한테도 육아 분담을 요구하고.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경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한 건 세상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고루해진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있었어요. 나도 힘들게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냐?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경혜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구식인가? 철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며칠 후 경혜는 친구 미란과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어요.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혜야, 그 뒤로 어떻게 됐어? 별로 달라진 거 없어. 아직도 손주 못 보고 있어. 경혜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혜야, 내가 말 좀 해도 될까? 응, 말해봐. 있잖아, 요즘은 정말 달라졌어. 육아하는 환경이 말이야. 미라는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딸도 작년에 애 낳고 산후조리원 갔었거든. 처음엔 나도 내 생각이랑 똑같았어. 그래서?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제대로 쉬고 교육도 받고 오더라고. 그게 정말 필요한 거더라. 경혜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도 800만 원이나 하는데. 나도 알아. 비싼 거 맞아. 근데 경혜야,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달라. 미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남편들도 육아 참여하고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그만큼 기대치도 높아진 거야. 그럼 우리 같은 시어머니는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대화가 필요한 거지. 미란의 말에 경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을 보러 간 날 경혜는 마트에서 젊은 엄마들을 보게 됐어요.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들. 한 손에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장바구니를 드는 모습.
그 얼굴들에서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경혜는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한 엄마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죠. 엄마가 잠깐만 볼게. 응, 울지 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엄마도 누군가의 며느리겠지. 문득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연도 지금 배가 불러서 지우를 돌보느라 힘들 텐데. 그리고 곧 둘째까지 낳아야 하는데. 경혜는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며 젊은 엄마 한 명이 경혜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장 많이 보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까?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경혜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걸까? 집에 돌아온 경혜는 장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수연이한테 너무했던 거 아냐? 철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아까 마트에서 젊은 엄마들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 경혜는 냉장고에 야채를 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수연이도 지금 지우 돌보면서 배도 불렀잖아. 얼마나 힘들까?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생각은 했어. 근데 우리 형편상 800만 원은. 알아. 나도 그게 부담스러운 건 맞아.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여보, 그런데 말이야. 경혜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를 못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철수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지우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우리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걸까? 경혜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방법이 좀 서툴렀을 뿐이지. 방법? 응. 아마 대화를 더 했어야 했나 봐. 그냥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철수의 말에 경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달이 지났어요. 수연은 둘째를 낳았고 산후조리원도 다녀왔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경혜는 출산 축하 용돈을 봉투에 넣어 아들에게 전했어요. 민준아, 이거 수연이한테 전해줘. 고맙습니다, 엄마. 민준은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지우는 잘 지내니? 경혜의 물음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우도 잘 지내요. 동생 생긴 거 좋아해요. 그래, 다행이다. 경혜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경혜는 SNS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둘째 아기의 돌잔치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수연의 친구가 올린 게시물에서 본 거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민이 돌잔치. 많이 와주세요. 경혜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손주의 돌잔치 소식을 이렇게 알게 되다니.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지민이 돌잔치가 다음 주래? 아내, 엄마. 왜 얘기 안 했니? 그게 수연이가 조용하게 하고 싶대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경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챕터 15 혼자 끓인 미역국, 텅 빈 식탁. 돌잔치 당일 경혜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주의 돌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죠. 우리 지민이 건강하게 자라렴. 혼잣말을 하며 국을 저었어요. 하지만 그 미역국을 먹을 사람은 자신과 남편뿐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여보, 울지 마. 먹어야지. 철수도 목이 메인 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이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벌써 돌이래. 경혜는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은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혜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돌잔치 사진들이 SNS에 하나둘 올라오고 있었죠. 예쁘게 꾸민 돌상, 환하게 웃는 지민이,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경혜는 핸드폰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나도 가족인데. 작은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흩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경혜는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뉴스도 지루하고 드라마도 재미없고. 그러다 육아 관련 프로그램의 채널이 멈췄습니다. 요즘 산모들의 고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경혜는 채널을 돌리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젊은 엄마들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죠. 한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 있었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다른 엄마도 말했어요. 경혜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산후조리는 단순히 몸을 쉬는 게 아닙니다.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둘째를 낳은 산모들은 육아 부담이 2배가 됩니다. 경혜는 소파에 깊이 앉았어요.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주변의 이해 부족으로 힘들어합니다.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경혜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엄마들의 모습이 자꾸 수연과 겹쳐 보였어요.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 경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연이도 저렇게 힘들었을까? 경혜는 눈을 감고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지우를 키우면서 둘째를 임신한다는 것, 배가 부른 몸으로 4살짜리를 돌본다는 것, 그리고 출산 후 2아이를 동시에 키워야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았겠다. 경혜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민준 하나 키우는 것도 힘에 겨웠었죠. 만약 2을 키웠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수연이는 도움을 요청한 거였구나. 비로소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요구한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였을 거예요. 나는 그냥 돈이 아까워서 거절했던 건데. 경혜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수연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첫째 때는 도와줬는데 더 힘든 둘째 때는 왜 안 도와주냐고. 내가 수연이 마음을 몰라줬구나. 경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경혜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이야, 시간 있어?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볼까? 2 사람은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어요. 순이야, 너 며느리랑 사이 좋지? 경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야. 무슨 일 있었어? 응.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둘째 낳을 때 산후도우미를 써달라고 했었어. 그래서? 처음엔 나도 거절했지. 내가 돌봐주면 되지 뭐 하러 돈을 쓰냐고. 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서운해하더라고.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어. 경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 내가 먼저 연락했지. 미안하다고. 순이는 경혜를 바라봤어요. 경혜야, 자존심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 가족인데. 그 말이 경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혜는 서재에 앉았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어요. 내가 민준이를 키울 때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혼자 감당해야 했던 육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하려 했던 건가? 경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도 힘들었는데 너도 힘든 게 당연하다는 마음. 나도 참았는데 너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연이한테 내 상처를 대물림한 거였구나. 경혜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더 나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셈이었죠.
경애는 자신의 고집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느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작은 희망이 가슴 한편에서 싹 텄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경애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연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남편 철수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수연이한테 먼저 연락하면 이상할까? 왜 이상해? 당연히 해야지. 철수는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 미안했다고, 손주들 보고 싶다고. 철수의 말이 단순했지만 경애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걸렸거든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손주들을 만나려면 내가 움직여야 해. 경애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엔 결심이 섰어요. 그래, 해보자. 안 되면 말고. 메시지 창을 열고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써 내려갔어요. 수연아, 어머니야. 경애는 한참을 고민하며 문자를 작성했어요. 수연아, 어머니야. 그동안 잘 지냈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너무 가볍게 들릴 것 같았어요. 수연아, 지민이 돌 축하해. 늦었지만. 이것도 어색했습니다. 경애는 한숨을 쉬며 다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쓰자. 내 마음을 그대로. 그렇게 완성된 문자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야.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어머니도 많이 생각했어. 산후조리원 일로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수연이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지우랑 지민이 얼굴 보고 싶어.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문자를 다 쓰고 나서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보내도 될까? 너무 약해 보이나? 하지만 경애는 용기를 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휘익 소리와 함께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경애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이 올까? 아니면 무시당할까? 경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서성였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경애는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경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답장이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거든요. 메시지는 이어졌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님께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경애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님 입장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요. 수연의 문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우랑 지민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특히 지우가요. 경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번 만나요.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경애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고맙다. 주말에 보자꾸나.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경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수연이한테 답장 왔어. 철수가 달려왔어요. 뭐래? 주말에 만나자래.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경애는 긴장됐어요. 뭘 입고 가야 할까? 손주들한테 뭘 사줘야 할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 옷 괜찮아? 너무 구식인가? 아니야, 괜찮아. 편한 옷 입어. 철수도 덩달아 들떠 있었어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수연이 정해준 곳이었죠. 조용한 데로 골랐어요. 아이들 데리고 가기 좋은 곳이에요. 토요일 오후 2시. 경애는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함께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떨리네. 경애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철수도 손을 비비며 입구를 바라봤어요.
5분 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들어오는 수연.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들어오는 지우. 할미. 지우가 경혜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경혜는 벌떡 일어나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를 안고 한참을 있다가 경혜는 자리에 앉았어요. 수연도 맞은편에 앉으며 지민이를 유모차에서 꺼내 안았습니다. 지민이 많이 컸네. 경혜는 손주를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네, 어머님.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괜찮아요, 아버님. 둘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네, 사실 좀 힘들었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경혜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그때 미안했어. 수연은 경혜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산후조리원 일로 수연이 마음 많이 아팠지? 경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어요. 첫째 때는 도와주셨는데 둘째 때는 안 된다고 하셔서. 수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수연이 입장을 제대로 몰라줬어. 미안하구나.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경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서운한 감정을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수연이 감정은 당연한 거였어. 하지만 손주를 안 보여드린다고 한 건 제가 너무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도 그때 감정적이었고 임신 중이라 예민하기도 했어요. 경혜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어머님. 수연아, 어머니도 말할게.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만은 아니었어. 경혜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내가 민준이 키울 때는 산후조리원 같은 게 없었거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아.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 그건 내 기준이었던 거야. 수연이 입장은 달랐는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세대랑 저희 세대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니가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수연은 지민이를 안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제가 산후조리원을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경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때 산후조리원 다녀왔지만 2주는 너무 짧았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애 돌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랬구나. 민준 오빠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저는 하루 종일 애만 봤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산후우울증이 왔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경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애 낳고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수연아. 그래서 이번엔 사주를 제대로 쉬고 싶었어요. 정신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수연의 고백에 경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못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요. 미안해, 수연아. 어머니가 정말 몰랐어. 경혜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알았어. 수연이가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경혜는 수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경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수연이 마음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지.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수연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경혜의 말에 수연도 울컥했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어머니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뭐든지 할게. 어머님, 그냥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도 지민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필요해요. 저도 어머님이 필요하고요.
그 말에 경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수연아. 다시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옆에서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할미 우는 거야? 경혜는 눈물을 닦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할미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할미 보고 싶었어. 지우가 경혜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이제 완전 언니야. 응. 나 동생 있어. 지민이.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경혜는 유모차의 지민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는 아기. 지민아, 할미가 이제야 제대로 보네. 경혜는 조심스럽게 지민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기의 따뜻함이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지민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철수도 옆에서 손주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들 많이 보고 싶었단다. 할아버지. 지우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갔어요. 카페 안은 잠시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 그래, 갈게. 꼭 갈게. 경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 후로 경혜와 수연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혜는 지우와 놀이터에 가고 지민이를 안아주며 행복했어요. 수연도 시어머니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죠. 어머님, 요즘 지민이가 밤에 잘 안 자요.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배를 토닥여주면서 말이야. 경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며느리를 도왔어요. 강요하지 않고 조언을 건네는 방식으로. 수연도 시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도움이 돼요. 경혜는 산후조리원 비용 대신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집에 가서 지우를 돌봐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경혜는 진심으로 즐거웠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행복. 그리고 며느리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관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경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어요. 경혜는 창밖에 첫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거절했던 날, 손주를 못 보게 됐던 그 서운함, 혼자 끓였던 미역국의 쓸쓸함,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날의 기쁨.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경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 지우와 지민이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님, 아이들이 눈 보고 너무 좋아해요. 주말에 뵐게요. 경혜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간단한 거더라고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경혜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주말에 보자.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하얗게 쌓이는 눈 위로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경애는 손주를 다시 품에 안는 그 순간 마음속에 맺혔던 서운함이 스르르 풀렸다고 하더군요. 가족은 누가 더 맞고 틀렸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조금씩 내어주는 곳이라는 걸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